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3주차 성김의 리더십 여러분의 교과서에는 제2장이 되겠습니다. 리더십 이론의 유형들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보았던 내용들 쭉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리더십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하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리한 가운데에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리더십에 대한 그 유형들을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리더십의 이론은 그 유형들이 많이 잡혀 있는데 우선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부분은 딴 것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오늘 이 시대가 어떠한 모양으로 변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세상은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이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말은 이제 많이 듣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토마스 쿤이라는 사람이 이 세상을 보면서 그 세상의 과학적인 변화가 어떤 연구의 결과에서 기술이 발전하면 변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왔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완전히 세상의 변화의 그 의미 패러다임이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세상을 보게 되어졌을 때 과학의 발전은 그 이전에 천체가 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지구는 가만히 있고 천체가 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천동설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지동설로 바꿨잖아요. 지동설이 바뀌면서 모든 삶의 패턴이 다 바뀐 거예요. 물론 지금부터 지동설 합니다 하고 바뀐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세월이 점차 하면서 급변하게 발명으로 이루어져서 과학이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발견되어져서 과학은 발전한다. 자, 또 한 가지를 보면 뉴턴은 사과나무 밑에서 앉아있다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그냥 가을이 돼서 사과가 떨어졌겠지 자연스럽게 그냥 뭐 일반적으로 아무런 의욕 없이 의심 없이 그냥 받아들였으면 그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고는요,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졌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거예요. 발명이 아니죠. 그래서 과학은 어떤 의미에서 기술적인 그런 요소가 점차 축적되어져서 과학이 확 변했다 이렇게 보지 않았어요. 토마스 쿤은 또 한 가지를 더 이야기했어요.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물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천체의 비밀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에 발견하기 전에 그 어떤 세계관이라든지 문화관이라든지 인생관이라든지 그 역사관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생각의 어떤 정체되어 있던 것들이 확 바뀌는 그 순간을 파라다임의 변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이론의 유형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파라다임의 변화는 우리 의식, 즉 말하면 이때까지 사람과 사람의 관계의 도식이라든지 또는 세상과 사람의 관계라든지 세상과 문화의 관계 또는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리더와 리더십의 그러한 내용도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조망하고 바라봐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 보고자 하는 것은 리더십의 이론인데요. 이 리더십의 이론은 두 가지의 유형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두 가지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전통적 리더십 이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현대적 리더십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전통적 리더십 이론은 1930년에서 70년대까지의 이론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적 리더십 이론은 197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의 이론, 현대식 리더십 이론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구분을 따라서 먼저 전통식 리더십 이론에 속하는 특성 이론, 그 다음에 행동 이론, 상황 이론의 유형을 살펴보고 이후 현대식 리더십의 그 이론에 속하는 내용은 변혁적 리더십, 카리스마적 리더십, 슈퍼 리더십, 셀프 리더십, 교환 이론, 서번트 리더십, 윤리적 리더십, 감성 리더십, 팀 리더십, 코칭 리더십, 진성 리더십, 전략적 리더십, 글로벌 리더십, 운의 좌뇌 리더십, 그리고 한국적 리더십. 아주 다양하게 현대적 리더십의 이론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리더십 이론의 유형들 가운데에 첫 번째 우리가 전통적 리더십의 이론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통적 리더십의 이론은 첫째 그 특성 이론, 트레이트 theory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우선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리더십 연구 중에서 가장 먼저 진행된 연구로서요. 190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 연구는 되고 있습니다. 초창기 1930년대에서 50년대에는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위대한 리더가 되게 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리더십 특성을 연구하면서 나오게 된 그런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표자들은 바나드, 티드, 데이비스, 레이번, 로드, 만 이런 사람들을 들 수가 있고요. 대표자는 스톡딜, 그리고 럭케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스톡딜의 경우는 어떤 특정한 리더십의 특성을 지닌 사람이 A 상황에서는 리더가 될 수 있지만 B 상황에서는 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보았지만 럭케의 경우에는 유능한 리더십을 가진 그 리더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유형의 사람들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런 특성 이론의 결과로 비전 리더십과 카리스마 리더십이 나왔다. 그렇게 보고 있죠. 그리고 리더의 특성은 지능, 자신감, 결단력, 그 다음에 성실성, 그 다음에 사교성,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다시 등장한 특성 이론은 변혁적 리더십, 그 다음에 카리스마적 리더십, 대체 이론, 특성론, 계시론 또는 비전적 리더십, 그 다음에 문화적 리더십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 이론, 트레이트 theory를 우리가 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행동 이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행동 이론은 전통적 리더십 이론의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그 행동 이론 보기 전에 그 특성 이론의 스톡딜의 연구가 있었는데요.
그 스톡딜의 연구를 그 바탕으로 1940년대 말 오하이오주 주립대학교 그 다음에 미시간 대학교에서 주도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이론은 누가 효과적인 리더인가? 특성 이론의 그 퀘스천이에요. 질문이에요. 그래서 효과적인 리더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특성 이론에서 이제 행동 이론으로 약간 그 연구의 초점을 질문함으로 변경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이론은 리더의 부족한 행동 유형을 파악하고 그것을 훈련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이러한 행동 유형에는 과업지향적 행동, 관계지향적 행동, 변화지향적 행동 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업지향적 행동이 부족한 리더는 과업지향적 행동을 더 향상시키는 훈련을 통해 리더십을 향상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와 미시간 대학교의 연구 외에 1960년대에 그 브레이크와 뉴턴의 관리 격자 뭐 이론, 그 다음에 일본의 PM 이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슬라이드를 한번 해서 리마인드를 해보면 그 효과적인 리더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 다음에 그게 구성되어지는 것은 과업, 관계, 변화 이것인데요. 과업은 지향적 행동을 이루는 것이고, 관계는 지향적 행동을 이끄는 것이죠. 연결시키는 것이고, 지향적 행동에 궁극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을 향상시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부족한 행동 유형을 파악해서 훈련 개발하면 리더십 향상이 이루어진다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요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황 이론인데요. 그 contingency theory라고도 하고 situational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이러한 상황 이론을 우리가 살펴보면 어떤 상황에서나 효과적인 리더십 유형이란 없기에 리더십 효과성과 유효성을 상황과 연계시키고자 하는 것이 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제 리더십 상황 이론이다. 그렇게 한마디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이론에는 피들러의 그 이제 상황적 합성 이론, 또 하우스의 경로, 목표 이론, 그 다음에 또 허시와 브랜차드의 상황 이론, 또 커와 이제 저미어의 대체 이론, 뭐 이런 우리가 이론들이 있다는 것 정도 우리가 좀 인식을 하고요. 이 가운데 우리가 이제 널리 인정받는 것이 이제 피들러의 상황 적합성 이론인데요. 이것은 군대에서 일하는 여러 리더들의 행동 연구를 통해서 개발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리더의 유형은 과업 지향과 관계성 지향이 있습니다. 과업 지향은 task motivated, 그 다음에 관계성은 relationship motivated,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가장 좋아하지 않는 동료에 대한 리더의 태도 측정, 이것이 이제 LPG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좋아하지 않는 동료에 대한 리더의 태도 특정. 이 조사표를 만들었는데요. 이 LPG 점수가 높으면 대인관계 지향성 리더이고, 점수가 낮으면 과업지향적 리더이다. 그러니까 과업지향적 리더는 이 LPG 점수가 낮을 경우고, LPG 점수가 높으면 대인관계 지향성 리더다. 뭐 이렇게 분류를 해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상황 요인으로서는 리더 구성원의 관계, 과업 구조, 지휘 권력 등이 있는 것이죠. 세 개의 상황 요인을 가지고 만든 리더십의 유형성 상황 모델에서 우리가 다 보게 되어지면
다 좋거나 두 개가 좋은 1에서 3단계 그리고 세 개가 다 좋지 않은 그 8단계의 상황 이것은 과업지향적 리더에게 적절하고 상황 요인이 중간이 4단계에서 7단계는 관계지향적 리더에게 적절하다. 우리가 이런 지표상으로 보여지는 내용을 통해서 나는 과업지향적이냐 또는 관계성 지향적이냐 그래서 나는 어떤 리더십의 그 유효성 상황 모델에 가까운가를 한번 자가 진단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대적 리더십 이론에 쭉 보니까 굉장히 많잖아요. 리더십의 이론들이 쭉 널려져 있는데요. 예, 하나씩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현대적 리더십 이론에서 첫 번째는 변혁적 리더십이에요. 죄송합니다. 변혁적 리더십은 transformational leadership이라고도 원어로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요. 리더와 구성원들 사이에 높은 동기부여와 도덕성을 지향할 때 발생하는 리더십이다. 근데 이제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거래적 리더십은 리더가 보상이나 벌을 사용해서 구성원들이 자신의 과업을 충족시키도록 동기부여하는 리더십이죠. 그런데 이런 전통적 리더십에서 우리가 볼 때에 실제적으로 당근과 채찍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구성원들이 자신의 과업을 충족시키도록 목표를 딱 정해놓고 동기부여를 주고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채찍 주고 이럴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조건적 보상이라는 건 보상을 규정하는 계약관계. 그러니까 성과급 달성된 성과에만 보상을 인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외 관리라는 건 충족되지 못한 경우에 대한 처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벌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유방임,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의사결정을 회피하는 리더, 이렇게 세 종류로서 우리가 구분되어지고 구성되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변혁적 리더십의 경우는 우리가 제임스 번스나 바스가 대표적인 학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이론은 리더와 구성원들 사이에 높은 동기부여와 도덕성을 지향할 때 발생하는 리더십이다. 리더의 자유, 정의, 평화, 평등, 인본주의 이런 고차원적인 이념과 도덕적 차이 및 신념 호소에서 신념에 이렇게 감정적으로 부음을 일으키죠. 이제 구성원들의 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입니다. 이때 리더의 조직의 비전을 설정하고 구성원들로 하여금 비전의 가치를 보게 하고 그 다음에 구성원들의 비전을 아주 연결시키죠. 그래서 고무시켜서 연대의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런 연대의식을 지니게 하고 권한부여와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구성원들의 능력을 극대화시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변혁적 리더십의 의미는 이러한 전통적 리더십과의 어떤 변화의 모습을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변혁적 리더십 외에 우리가 또 볼 것은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입니다. 카리스마적 리더십은 1920년대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있어요. 막스 베버에 의해서 최초로 제시된 그런 리더십 이론인데요. 그 이후에 이제 하우스, 콩어,
카눈고, 사미르 뭐 이런 사람들이 뒤이어서 주장을 했습니다. 카리스마라는 것은 이제 신이 주는 재능 또는 선물 뭐 이런 것인데요. 우리가 이제 성경 용어에서 이제 카리스마틱과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런 값 없이 주어지는 재능, 탤런트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천부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을 때의 의미를 이 카리스마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콩어의 그 이론을 우리가 이제 차용해서 보면 네 단계로 보아요. 그게 이제 기획 포착 앤 비전 설정. 그 다음에 이제 비전 파급과 의사결정의 명확화. 어떤 뭐 개념 정리가 잘 안 되겠지만은 우선 뭐 찬찬히 보면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뢰 구축, 그 다음에 비전 성취와 방법 예시, 이 네 가지를 제시를 했어요. 기획 포착과 비전 설정, 비전 파급과 의사결정 명확화, 그 다음에 신뢰 구축, 비전 성취와 방법 예시, 뭐 이러한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것을 콩어는 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샤미르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카리스마의 자아 개념을 추종하는 그런 리더자가 되고자 하는 그 의미를 파악하면서 첫 번째는 그 개인적 동일과 추종자가 리더처럼 되고자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적 동일화, 리더와 구성원 전체가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 그 다음에 내면화, 리더의 가치와 이념을 구성원들이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 다음에 자기 효능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식의 같은 믿음을 지니는 것을 표현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샤미르가 대표적으로 그렇게 제시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볼 것은 슈퍼 리더십, 그 다음에 셀프 리더십, 이 내용입니다. 슈퍼 리더십은 그야말로 거대한 이런 뜻이 있겠죠. 그 다음에 셀프는 자신이 이제 그 리더십을 가지는 그런 의미를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1990년대 그 민주화와 정부화로 인해서 개인의 자율권 증가, 분권화, 평화의 흐름 속에서 슈퍼 리더십이 등장했어요. 그 슈퍼 리더십은 셀프 리더십과 함께 고려되는 것인데요. 그 셀프 리더는 그 상사인 리더의 지시와 통제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과업을 수행하고 통제하는 자율 능력을 지닌 부하이고, 이러한 셀프 리더를 세우는 방법이 empowerment, 권한 위임이라고 해서 empowerment 이렇게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 이론에 그 제시된 사람들은 그 만즈와 심스라고 하는데, 이제 이러한 슈퍼 리더십의 개념을 정립하고 체계화 시킨 사람들이. 그런데 슈퍼 리더의 7단계를 주장하는 이들은 이제 내용을 쭉 한번 보면요. 리더가 먼저 스스로 효과적인 셀프 리더십을 실행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리더가 셀프 리더십의 모델로서 구성원을 학습하는 것, 세 번째는 구성원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율 목표 설정하는 것, 장려하는 그런 내용.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구성원들이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도록 격려하는 것.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상과 건설적인 제재를 통해서 자율 리더십을 촉진하기. 여섯 번째는 팀워크를 통해서
자율 리더십을 정진하기, 7번째는 자율 리더십 문화를 조성하기 등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단계를 보고 그 다음에 4번째는 교환 이론인데요. Initial LMX, Leader Member Exchange. 그러니까 리더의 멤버를 교환한다는 그런 뜻이죠. 자, 이것은 이제 리더의 특성이나 행위가 아니라 그 리더와 구성원 사이의 관계 속성을 분석하는 이론이다. 그렇게 파악이 되어집니다. 특히 리더는 그 구성원을 전체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1대1로 관계를 만들어 간다. 그래서 리더와 부하가 친밀한 관계일 때 내 집단, 그리고 소원한 관계일 때 외 집단, 인그룹과 아웃그룹으로 이제 분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 집단 구성원들이 보다 높은 그런 직무 만족과 성과를 보이며 상호 교류의 질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결과들이 나타낸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인과 울빈이라는 그 부 두 사람은 리더와 구성원 사이의 관계 발전을 3단계로 설명을 해요. 첫째는 그 이방인 단계, 낯선 단계죠. stranger 단계. 그 다음에 이제 면식 단계. 아주 이제 그 서로 익숙해져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최상위는 파트너 단계. 그래서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단계, 그 다음에 면식이 있는 단계, 그 다음에 파트너 같이 이제 일하는 단계, 이렇게 단계를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리더와 구성원 역할에 따라서 리더가 구성원에게 쉬운 일을 주는 역할 수임 단계, 그 다음에 이제 구성원이 스스로 새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역할 창안 단계, 롤 메이킹 단계. 그 다음에 3번째 단계는 새로운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역할 고정 단계. 역할은 롤 테이킹, 롤 메이킹, 롤 루티나이제이션 이렇게 나누어서 단계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섬김의 리더십을 우리가 좀 보겠는데요. 섬김의 리더십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 공부하는 과목의 주 타이틀이죠. 자, 우리가 좀 면밀히 좀 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우선 선행적으로 우리가 좀 보고자 하는 것이죠. 리더의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이제 servant leadership인데, 솔선수범의 대표적인 그런 이론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리더가 이렇게 솔선수범하는 것이다. 그 servant leadership은 우리가 한국말로 표현하면 섬김의 리더십. 그래서 servant leadership은 1977년 AT&T에서 경영 관련 교육과 훈련을 담당했던 로버트 그린리프가 저술한 servant leadership에서 처음 소개되었습니다. 이 리더십은 타인을 섬기는 봉사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그린리프는 헤르만 헤세의 동방으로의 여행, 여기에 나오는 그 레오라는 인물로부터 servant leadership의 모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리더가 지녀야 할 10가지 행동 특징을 말하는데, 그 레오가 찾았던 그 10가지 행동 특징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분류해서 제시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경청, 내면으로 다가가기. 그 다음에 공감, 내적 동의 끌어내기. 치유, 자기인식, 서번트로서의 자기인식. 성공과 성장, 그리고 섬김의 대상으로서
부하 인식. 그 다음에 이제 설득, 비전의 형상화, 통찰력, 스튜어드십, 청지기가 스튜어드잖아요. 그래서 청지기 정신, 내 것이 아니라는 마음, 관리하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성장 지원, 가치를 믿어주기, 그 다음에 공동체 형성하기 등 이런 리더십의 설명의 구체적인 것들을 한번 분류를 해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그 외에 리더십의 이론들이 있는데요. 그 외에 리더십의 이론들은 조금 쉬었다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어가기로 하고요. 조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좀 제가 이제 원하지 못해서 죄송한데요. 이 동영상을 보시고 이 수업을 마무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영상으로 첫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